저는 1997년에 97년. 발령을 받았고요. 네. 네, 지금 20년이 원래 이제 넘었죠. 네. 그런데 중간에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어서 네. 경력이 한 21년 되고요. 네. 학교로 말하면은 한 이번에 이제 5개 학교? 제가 그 작은 아주 전교생이 185명인 서울의 아주 소규모 학교에 있었을 때 4학년 담임을 했을 하양초등학교죠. 네, 서울 하양초등학교에 있었을 때 4학년 담임을 맡았어요. 근데 네. 이제 그때 애들에게 또 다른 때랑 똑같이 이제 독서 숙제를 매일 내줬었고, 네. 그런데 그때 독서 숙제를 내던 중에 제가 국어를 가르칠 때마다 네. 10분 요약 해갖고 매일 요약하기를 수업 중에 했었어요. 네.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자기 앞에다가 인형을 놓고 책을 읽는 거를 매일 숙제를 5분씩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아주 말이 없고 조용하고 티를 안 내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책을 한 자도 안 읽었었는데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학교 위원이었는데 우연찮게 복도에서 만났는데 선생님 우리 수민이가 너무 달라졌어요. 그래서 선생님 뭐가 달라졌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는 약간 융통성이 없이 고지곧대로고 성실하고 정직한 했던 그런 네. 아이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아이에게는 이런 방법이 잘 먹혔던 거죠. 그래서 네. 그 아이가 선생님이 앉혀서 읽으라고 인형 앉혀놓고 읽으라고 한 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실천을 해서 결국에는 걔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게 됐다. 이런 얘기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 엄마가 이제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셔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내년도에 제가 또 5학년을 맡을 수 있게끔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학년 배정을 해달라라고 부탁까지 한 적이 있었고요.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거죠. 그 학부모가. 네, 교장 선생님 네. 찾아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. 네네.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, 교장 선생님께서. 그래서 네.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다음 학년에 저학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. 이제 5학년을 하기는 어렵다. 그 대신에 그러니까 그 엄마 말고 또 몇 분의 그 학교를 이렇게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봉사를 많이 하셨던 어머님들이 또 교장 선생님께 그러면 이거 올해로 끝나는 거 너무 아쉽다. 그러니까 두 번째 찾아간 거네요. 모르겠어요. 그런 걸로 네. 알아요. 그러니까 네. 처음에는 그 개인의 엄마가 네.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학기 말에는 네. 또 다른 그 친분 있는 분들이 가셔서 그렇게 부탁을 한 걸로 알아요. 그러니까 담임이 안 된다면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를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좀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 사이에 이렇게 공유를 해달라라고 하셔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러면 그 반에서 하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독서록을 형식을 바꿔서 네.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열의가 있으셨던 거죠. 그래서 그렇죠. 그 독서록을 제본을 하셔서 전교에 다 이렇게 그 다음 해에 나눠주도록 네. 그렇게 하신 경험이 있었고요. 네. 제가 그때 이제 선생님에게 전해드렸을 때는 예. 지금 선생님이 약간 중간에 빼놓고 얘기하셨는데 네. 이제 그 반에서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이게 단순하게 네. 어떤 독서 시간에 하나만 적용하고 아이들한테 과제만 내준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라고 하는 게 어떤 과목교사 중심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모든 아이들과 함께 진행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1교시, 2교시, 3교시, 4교시, 5교시, 6교시 교시가 진행될 때마다 모든 과목에다가 그 읽기와 어떤 그 쓰기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른 반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의 브리핑을 받고 교장 선생님이 하셨을 때 이제 선생님이 나의 열심은 나의 관심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중요도에 따라 적용되지만 선생님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또 계획이 있으신데 선생님들에게 모두 이 부분을 적용하게 한다면
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그냥 과중한 업무로 인식될 수가 있다라고 네, 했을 네. 때 이제 어찌 보면은 그러면 어디서 합일점을 찾을까 하다가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독서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선생님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네. 그 흐름이 좀 기억이 납니다. 네, 맞아요. 그렇게 네네. 하셨어요. 저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을 네네. 하시네요. 왜 그래서 기억하냐면 네, 지금 이게 선생님 얘기 중에 죄송하지만 네, 그래도 한 오랫동안 선생님하고 또 선생님 남편분하고 함께 이렇게 교감을 나눴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, 수많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,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었는데, 그리고 또 적용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선생님을 통해서 야,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교회에 접목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,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접목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 사례들도 있지만, 선생님에게서 이렇게 이야기 들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변했을 때의 아이들의 그 변화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주일학교나 때로는 중고등학교 어떤 과목의 선생님이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적용했을 때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변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다.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독서와 글쓰기의 그 원리적인 부분과 방법과 기술을 인지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잘만 동기부여시키면서 천천히 그 과정학습을 진행해 나간다면 어디에서보다도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육이 그리고 그 학습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 선생님의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강하게 느꼈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조금 더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. 그래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발령받고 지금까지 네. 굉장히 독서를 강조를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렇게 제가 독서를 강조하게 된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학창 시절에